원격 훈련 과정 심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 유형은 인터넷 원격 훈련, 우편 원격 훈련, 그리고 스마트 훈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원격 훈련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원격 훈련을 말하고 있고요. 우편 원격 훈련 과정은 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훈련은 위치 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격 훈련 적용 훈련 사업으로는 사업주 훈련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 심사 및 인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기간이 훈련 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신청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수정 보완 기간이 있어서 훈련 기간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하여 최종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주어지고요. 최종 심사 접수가 된 과정은 과정 적정성 심사, 콘텐츠 심사를 거쳐서 적합된 과정에 대해서 먼저 결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올해부터는 조건부 심사를 도입을 해서 일부 부적합된 사항을 훈련기관이 보완을 하여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된 과정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심평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별도 인정 심의를 거쳐서 적합이 되면 그 이후 훈련과정 운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서 실업자,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 목적이 있고요. 심사 내용으로는 원격 훈련 과정의 목표 및 내용, 훈련 교황사, 훈련생 평가 계획 등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과 국가인적자원 개발 훈련,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재훈련을 심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원격훈련 인증평가 등급이 1년 인증 이상을 보유한 기관에 신청을 가능합니다. 주 훈련 대상을 실업자로 하는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 원격훈련 운영 사업주 단체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심사 신청 가능하고요. 21년도부터는 베스트 직업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원격훈련 기관에 한해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과정은 훈련 내용이 동일 유사한 과정은 한 과정만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첫째, 관계 법령에 따라 훈련 과정 위탁 제한 중인 경우. 둘째, 과정 심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 과정. 셋째,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거나 훈련 과정 인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심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훈련 과정 인정 제외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세미나나 단순한 정보 전달, 시사, 일반 상식 등의 교양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오락, 스포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훈련 과정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유형으로는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이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과정 인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심사 대상이 있고요. 심사 항목은 과정 적정성, 훈련 콘텐츠 심사 및 등급 판정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일정은 21년도 원격 훈련은 총 6차에 걸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세부 심사 일정을 자료집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인 경우 심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 과정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 적합된 과정에 과정 운영이 있어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신청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표 예정입니다. 세부 심사 항목으로는 훈련 내용이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훈련 분량이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평가 문항은 평가 문항의 정답, 해설의 수정, 재출제, 평가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 문항 수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 기준은 진도율 80%, 평가 평균 60점 이상의 수료 기준을 상향하거나 상향했던 수료 기준을 재조정할 경우 수료 기준 변경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승인된 훈련 과정에 훈련 교황사의 변경, 추가, 제외를 할 경우 훈련 교황사 변경으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승인 과정의 시설 장비에 대해서 추가 변경 제외한 경우 특히 이제 혼합 훈련이나 스마트 훈련에 해당하고요. 또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에 스마트 기기 활용 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 시설 장비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과정 중 사업주 훈련 또는 국민배움 카드로 승인된 과정 후에 훈련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도 훈련 사업 변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자동 연장 심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과정 중 훈련 등급, 운영 실적 등이 적정 수준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심사이며 기존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을 기준으로 훈련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1년 자동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부여하는 심사입니다. 연장 여부는 심평원에서 확인하여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에 훈련 기간에 공지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자동 연장 기준은 훈련기간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간 중에 심사 등급 B등급 이상인 과정 또는 스마트 훈련 과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기간 인증평가 우수 훈련기간의 적합과정, 세 번째로는 기관 인증평가 1년 인증 이상 훈련기간 과정 중에 전년도 전체 훈련 과정의 수료율 이상이면서 개설 횟수가 2회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 1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및 훈련 과정 21년도 기준으로 하여 인증 제한 분야 등 비지원 과정은 유효기간 자동 연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훈련 과정 심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훈련은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신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법령 등에 의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 및 원자재 생산 관련 과정이거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에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심사 시스템 내 신기술 훈련을 통해서 수시 심사가 가능한데 원격 우수 훈련 기관에 대해서 수시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 훈련 과정 심사는 훈련 목표 및 대상, 훈련 내용에 따라 전문 과정과 기초 과정으로 분류합니다. 전문 과정은 관련 분야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과정에 해당되고 훈련 등급은 인터넷 및 우편 과정 등급 심사 기준에 따라서 60점 이상인 경우 A등급, 60점 미만인 경우 B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 과정당 지원 인원 최대 1만 명까지 우대를 하고 있고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에 한하여 평가가 생략 가능합니다. 기초과정은 대다수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초소양 과정이 해당되며 훈련 등급은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격 훈련 과정심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는 훈련 기간이 과정 개요서
LMS 및 콘텐츠, 과정 개요서 별첨 자료 등을 심사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심평원에서 심사 신청 자격,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훈련 분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은 심사 신청 자격, 훈련 기간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콘텐츠의 중복 여부, 지원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적부 판정을 내립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원격 훈련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 학습 진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적부 판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NCS 적용 및 직종 분류 검토를 통해 인정, 불인정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량은 차시당 학습 시간, 최소 훈련 시간, 평가 활동의 적정성 등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신청 자격으로는 재직자 사업주 원격 훈련 대해서 심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훈련 기간 인증평가 등급 1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인증 등급을 미보유한 훈련 기간은 심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자체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실업자 원격 훈련의 경우 실업자 원격 훈련 운영 사업주 단체로 선정된 기관, 그리고 21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베스트 직업 훈련 기관으로 선정된 원격 훈련 기간에 한해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과정 신청 자격은 신청한 훈련 과정이 행정처분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데요. 전 과정 위탁 인정 제안을 받은 경우 신청한 훈련 과정은 모두 부적합 처리됩니다. 해당 과정 NCS 세분류 단위로 위탁 인정 제안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직종으로 신청한 과정은 부적합 판정이 되며, 타 직종으로 신청하더라도 동일 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콘텐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기승인 받거나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되는 콘텐츠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심사 차수에 중복되는 차시를 다수 신청한 경우 해당 훈련 과정은 모두 부적합하고 있습니다. 지원 적정성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청한 훈련 과정이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에서는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 기준은 원격 훈련 적정성, 원격 훈련으로 기본적인 구성 요소, 내용 전달 방법, 평가 방법, 학습 활동 등 구성 요소의 미비 여부 및 자기 주도적 훈련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평가 방법 및 수료 기준에서는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별표 1에 따른 과정 인정 최소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를 하고요. 학습 진행 가능 여부는 LMS를 통해 학습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MS 접속 오류, 콘텐츠 재생 불가로 인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여부에서는 자체 개발 과정을 대상으로 훈련기관이 제출한 직접 개발한 증빙 자료가 적정한지를 심사를 하고 있고요. 교강사 자격 요건으로는 교수진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교강사의 증빙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NCS 적용 여부는 NCS 적용 과정을 대상으로 NCS 기반 훈련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과정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량은 훈련 기관이 신청한 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 훈련 분량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량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차시당 훈련 분량은 학습 시간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훈련은 훈련의 특성상 마이크로러닝, 진행형 학습 등 별도 분량 산정 방식을 적용 가능합니다. 우편 훈련 같은 경우는 32시간 2개월 이상 훈련 기간을 충족한 훈련 교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훈련 과정 요건으로는 훈련 대상에 따라서 최소 훈련 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컨대
인터넷 원격 훈련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최소 훈련 시간이 8시간, 재직자 훈련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 16시간 이상 훈련 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활동 훈련 분량은 훈련 분량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시간, 16시간 이상 경우에는 최대 2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격훈련 과정심사 절차 및 기준에서 과정심사 심사 기준, 콘텐츠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심사는 훈련 계획, 훈련 내용, 훈련생 평가, 훈련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훈련 계획에서는 훈련 목표에 따라 학습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훈련 과정에 적합한 교황사를 확보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내용에서는 훈련 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구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훈련 내용이 산업 현장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또 훈련 과정이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생 평가로는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 평가를 실시하는데 적합한 평가 절차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등급으로는 훈련 과정에 대한 훈련 계획, 훈련 내용, 훈련생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한 교수 설계 우수성, 훈련생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각 등급 항목당 합산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B등급, 60점 미만일 경우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에서 훈련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훈련 과정명과 훈련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훈련생 평가 계획이 적절한지, 또 훈련 과정 수료 기준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 수행 활동은 적절하게 구성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훈련 과정에 적합한 교황사 확보하였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교황사가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별표 1의 자격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훈련 내용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교황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목표와 대상을 고려할 때 훈련 구성이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 훈련 내용의 연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시별 훈련 내용은 차시별 훈련 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내용 전달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나 도표, 사례 등이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LMS에서 제공하는 훈련 내용과 과정계획서 별첨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내용이 산업 현장의 현황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자격 기준 등의 최신 개정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활용된 자료, 신문기사나 도표, 사례 등이 최신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과정에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훈련 과정에 특정 대상, 인종, 성별,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차별이나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황사의 설명이나 자료에 선정적인 내용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훈련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나 교황사, 자료는 저작권 분쟁 등이 문제가 없는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과정에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사은품, 증정품, 과도한 교재 제공 등이나 정부 지원 과정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생 평가에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평가 방법, 평가 문항, 평가 난이도가 모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제된 평가 문항 및 모범 답안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또 평가 문항과 과제의 채점 기준 및 배점은 적절한지, 평가 및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은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를 실시하는데 적합한 평가 절차를 확보하였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과정 운영 결과, 과정 계획서에서 평가 계획 및 LMS상 평가 계획, 평가 방법, 평가 문항 수, 평가 기간 및 시간, 수료 기준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 직업력 개발 지원 규정의 평가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평가에서 진행 단계 평가가 있는데요. 훈련생의 학습 성과 및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으로 최종 평가에 앞서 실시하는 형성평가를 의미합니다. 평가 시기, 출제 문항 수, 시험 시간, 그리고 문항 유형에 대해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최소 1회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체 수료 점수의 10에서 30점 이내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설계를 하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진행 단계 평가는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지만 실시 횟수, 출제 문항 수, 난이도에 비해서 수료 기준 반영 점수가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심사위원이 판단하여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평가 활동 훈련 분량 추가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훈련생 평가의 최종 평가 출제 문항 수 심사 기준은 시험으로 단독 출제할 경우에는 시험 20문항 이상 출제하여야 하고 과제 단독 출제일 경우에는 과제 3문항 이상을 출제하여야 합니다. 시험과 과제를 혼용해서 같이 출제할 경우에는 시험 10문항 이상, 과제는 1문항 이상 출제하여야 합니다. 본 기준은 문항수에 대한 최소 기준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훈련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최종평가 시험시간 심사 기준으로는 최종평가 시험 응시 시 시험시간은 20문항 출제 시 최대 60분, 40문항 출제 시 최대 120분 수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심사기준 미충족 시 문항 유형 및 평가 난이도에 따라서 이 역시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 평가 조건부 심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 항목으로는 훈련생 평가 항목의 단순 입력 오류 등 단기간 내에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심사 일정은 정기심사 심사 발표를 포함해서 7일 이내에 훈련기관에서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부 심사 결과는 심사 마감일 포함해서 7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조건부 사유에 해당하는 평가 문항 및 답안, 해설 등의 일부 오류, 평가 문항 정답과 해설 상의, 평가 문항 배점 오류, 평가 문항 미기재, 우편 훈련 과정에서 수료 기준 상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훈련 등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등급은 훈련 과정의 훈련 계획, 훈련 내용, 훈련생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한 교수 설계의 우수성, 훈련생과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여 등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 합산 점수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부여를 하게 되고 80점 이상일 경우 A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B등급,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 등급 관련 자료는 과정 개요서, 심사 등급 산정 정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 또는 첨부를 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등급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되 신청 등급 관련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신청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 등급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에서는 해당 과정이 신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또는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부 수준이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인정된 교황사의 50% 이상이 HRDnet 등록관리 시스템에 승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또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훈련 시장의 산업 현장성 반영 및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된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사례 제시, 드라마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과정을 개발을 하였다면 별도 확인을 통해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학습 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생 개별화, 맞춤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된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훈련 내용을 구성할 경우에도 별도 확인을 통해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설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훈련 등급 항목에서 훈련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계획 수립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의 경우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령 등에 의해서 신기술로 인정받은 과정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 활용, 제품 및 원자재 생산 관련된 과정이거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훈련 교관사 등록관리 시스템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에 인정된 교황사의 50% 이상 HRDnet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10명의 교황사를 등록하여 8명의 교황사가 최종 인정된 경우 이 8명 인정된 교황사 중에 4명 이상이 HRDnet 등록관리 시스템에 승인되어 있으면 배점을 부여합니다. 산업 현장성 반영 및 기업 맞춤형 개발 과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훈련 시장의 산업 현장성,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으로 개발된 과정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 현장성 훈련 과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사전 분석, 예를 들어 직무 분석, 환경 분석, 훈련생 분석 등을 통해서 이런 사전 분석을 통해서 훈련 과정 개발에 이용할 경우 이에 해당하고요. 기업 맞춤형 사업주와 해당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훈련 내용 중에 다양한 과정 개발 방법 활용 및 구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사례 제시, 드라마 기법, 다양한 매체 사용 등을 내용 전달 효과성을 높이거나 혼합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 우수한 학습 지원 도구, 예를 들어서 훈련생에게 보충심화 학습 자료나 용어 설명집 등을 제공한 경우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맞춤화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훈련생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선수학습 수준 진단이 실시할 경우, 또 선수학습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콘텐츠 최신성에 대해서는 콘텐츠 내용이 산업 현장성에 반영 최신 자료로 구성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최근 2년 이내 자료로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에는 최대 10점, 최근 5년 이내 자료로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평가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은 현업 적용형 문항을 출제하거나
시험과 과제를 혼합해서 과제는 서술형, 논술형, 실습형 등으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데 현업 적용형 평가 문항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경우 훈련 대상 및 훈련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문항을 출제한 경우 10점을 부여, 단순 선다형이나 단답형 답안을 유도하는 평가 문항인 경우 0점을 부여합니다. 시험 과제를 혼합해서 출제한 경우 2가지 이상의 평가 방법으로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험 과제를 모두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10점을 부여, 제출 형태는 과제물이나 단순 단답형 또는 빈칸 채우기 문항으로 출제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합니다. 평가 피드백 적정성에서는 과제에 대한 개별 첨삭 지도 및 훈련생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평가 시 유의사항 및 평가 유형별 피드백 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제시한 경우 또 위의 안내를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교황사 첨삭 지도서를 첨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격 훈련 과정에서 심사 기준 중 심사 발표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확인은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훈련 기관은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된 과정은 훈련 등급 A, B, C 등급을 부여하게 되고 심사 발급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은 훈련 유형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 인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적합과정 목록은 차시별 결과 발표 일정에 따라서 AHRDnet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 직업력 개발 훈련의 경우 대상 한정이 설정될 수 있고 부여된 심사 발급 코드에서 17번째 자리에 공급 정도에 따라서 훈련비 지원율이 차등됩니다. 부적합 과정은 부적합 사유를 과정별로 별도 확인이 가능하고 부적합 과정을 수정하여 심사를 재신청할 경우 안내된 부적합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과정에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과정에 대한 내용 오류, 법 개정 미반영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은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에서 이의 신청서 및 이의 신청 내용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정을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된 과정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별도로 심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